네, 여러분, 지금 제법 커다란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안돼.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네. 6개월쯤 후에 지구 종말이 확실하다라고 아, 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퇴사. 퇴사 후에? 그래서 뭐 할까요? 가진 돈을 탕진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고 싶은데 왠지 위험할 것 같아. 그렇지. 뭔가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못 먹던 술을 먹어봅니다. 못 먹던 술이 있나요? 늘 마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일단 퇴사하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종말에 대처하는 캐럴의 자세입니다. 무슨 자세요? 캐럴? 아, 자세. 캐럴은 네. 사람 이름이고요. 원제가 캐럴 앤 디 엔드 오브 더 월드일 거예요. 캐럴과 세상의 끝 뭐 이런 건데, 자, 1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요. 아마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캐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잠에서 깬 캐럴이 침대에서 딱 앉아 있잖아요. 네. 캐럴 옆으로 그 침실 창문이 보이는데 보름달이 되게 밝게 떠 있거든요. 근데 캐럴이 이제 다시 잠들지 못하고 결국 침대에서 딱 일어나요. 그러면서 창문 가려져 있던 부분까지 다 딱 보이는데, 보름달 옆에 달보다 훨씬 커다란 푸르게 빛나는 커다란 행성이 하나 보입니다. 소행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캐럴이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을 그냥 의미 없이 계속 돌려보는데, 뭐 약간 뉴스나 그런 채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널이 막 삶의 의미, 막 진짜 원하는 거,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채널의 뉴스 앵커가 말합니다. 7개월 13일이 남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소파에 앉은 채로 심란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한 캐럴이 평범하게 아침 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부모님 댁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거리 풍경이 되게 엉망이에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아포칼립스 상황의 풍경들 있죠. 막 유리 깨져 있고 차들 고장난 채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막 쓰레기 널려 있고. 그런데 또 사람들은 되게 활기차요. 아파트 로비에서는 파티 중이고요. 거리에서는 러닝크루가 뛰고 있고, 진짜 대단하다. 어딘가서 막 네. 폭죽이 빵빵 터지고 있고, 그리고 차들은 쌩쌩 달리고 막 경적 울리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댁에 도착한 캐럴이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옷을 홀딱 벗고 정말 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아주 반갑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엄마만 벗고 있느냐? 아버지도 정말 완전한 그 나체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요양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왔냐 이러면서 등장을 한 하세요. 번쯤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건가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옷을 입고 그래요? 네, 입지 않고 생활을 하십니다. 아하. 애니메이션 처음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이에요? 네네네, 애니메이션이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옷을 입지 않으세요.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이 약간 조심스럽게 캐럴한테 요즘 괜찮냐, 뭐 어떤 이야기라도 우린 들어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 부모님이 아는 분들이 그 폐허가 된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있는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완전히 이제 비어있는 곳인데, 거기에 캐럴이 혼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걸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냐, 너의 심리 상태가 걱정된다, 막 이렇게 나오는 부모님한테 캐럴이 망설이다가 그거 나 아니다, 나는 거기 간 적 없고 저 요새 해변에서 서핑 배우고 있어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제서야 굉장히 안심하면서 다행이다, 너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온 캐럴이 군인들이 통제하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요. 나오는 길에 이제 화려한 외모의 친구를 우연히 마주쳐서 그 친구가 뭐 최근에 티벳에 갔다 왔다 어쩐다 막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도 들어요. 근데 이 과정 내내
캐럴이 엄청 시무룩해 보여요. 되게 힘이 없고 원래도 조금 우울해 보이는 외모고 말도 되게 느려요. 느리고 엄청 그 높낮이가 없는 단조로운 억양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그러던 캐럴이 집에 와서 이제 우편함에 있던 편지들을 확인하는데 처음으로 표정이 밝아집니다. 어떤 편지를 발견했냐. 은행에서 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예요. 오, 그걸 보고 좋아한다고요? 네. 그래서 오. 캐럴이 되게 기뻐하면서 서랍에서 이제 스프책을 꺼내 와가지고 신나게 이제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을 내고 싶었던 캐럴의 바램과 달리 편지의 내용은 세금 환급. 은행장이 이제 더 이상 돈 낼 필요 없다. 이제 당신은 빚이 없다. 네. 단 한 가지 남은 빚이 있다면 그건 당신 자신에게 진 빚뿐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편지로 준다고? 종말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철학적으로 변하네요. 이게 원래라면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캐럴은 정말 실망합니다. 오, 왜지? 그래서 이제 밤늦게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근처 공원으로 이렇게 좀 가봐요. 그래서 그 신이 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섞여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시무룩하게 빠져나와서 좀 한가진 데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한 남자와 이렇게 좀 말을 트게 되는데 네. 그 남자도 자기랑 비슷하게 사람들 너무 빠글빠글한 거 정말 질린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굉장히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캐럴이 좀 플러팅을 살짝 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게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이 애니메이션 속 세계가 케플러 9c라고 이름 붙여진 그 행성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어서 네. 7개월 후에 종말이 예정되어 있는 세계예요. 네. 그런데 종말을 맞이하는 인류의 태도가 이보다 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날은 정해져 있다. 그 전에 삶을 최대한 즐겨야 된다. 이러면서 다들 막 버킷리스트를 다 하려고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즐겁게 살고 있다는 표현은 너무 좀 가벼운 것 같고 좀 원초적인 본능에 쾌락에 충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좀 추구를 하게 된 것 같죠. 그러나 캐럴은 이 캐럴만은 세상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일상을 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종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고삐 풀린 것처럼 사는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일상의 어떤 루틴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캐럴이 되게 그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다가 모처럼 마음에 맞는 남자를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1화 내용이거든요. 네. 아포칼립스 로맨스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러나? 아닙니다. 이 남자와는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게 되고요. 어느 날 이제 일이 생겨서 좀 차를 더 이상 모을 수 없게 돼가지고 캐럴이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에 앉아 있는데 반대편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요 근래에 정말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뽀멀한 그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딱 수트케이스 같은 그 서류 가방 같은 걸 들고 누가 봐도 출근하는 사무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캐럴이 그 눈을 떼지 못하고 홀린 듯이 반대편으로만 넘어가서 그 여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행하듯이 뒤에서 몰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떤 되게 으리으리한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라서 빌딩 안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로비는 엉망진창이에요. 다 깨지고 막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살아있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모든 층을 눌러서 한 층 확인하면서 올라갑니다. 대단하다. 근데 대체로 다 막 불 꺼져 있고 뭐 망가져 있고 약탈당하고 막 그런 모습의 층들인데 딱 어느 층에 왔더니 그 환한 불이 켜져 있고요. 회계부라고 딱 써져 있고 정말 믿기 어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무용 책상에 앉아서 아주 바쁘게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네. 캐럴은 엄청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네. 여기가 뭐 하는지, 어떻게 아직 이런 회사가 유지되고 있는지 너무 알고 싶은데 저기요, 저기 막 해도 사람들이 다 바빠서 대꾸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 안쪽 사무실에서 아 거기 우왕좌왕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서 그 서류에 사인하고 하세요. 가니까 뭐지? 다짜고짜 막 사진 찍고 사회보장번호 뭐죠? 막 물어보고 바로 이렇게 직원 카드 같은 거 만들어주면서 행정보조 업무 하세요. 뭐지? 다들 그런 사람이 모인? 그러니까. 캐럴이 되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자기 자리도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밖에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전에 그 회사처럼 다들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캐럴도 그 사이에서 금방 적응해서 이제 행정보조 사무직의 일상이 시작이 됩니다. 캐럴도 그전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사무직 정장 같은 차림을 입고요. 뭐 부채, 재무제표 막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뭐 분기말 조정이네 뭐네 이제 회계부서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수치인가요? 가상의 수치인가요? 이 애니메이션은 2023년 12월에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그 리겐모티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그런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그 제작을 했던 분이 감독으로 와서 만든 영화고요. 네. 리미티드 시리즈라고 해서 그 뭐 사람들 반응 보고 막 시즌 2, 3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 네. 딱 시즌 하나로만 제작된 아하.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감독의 말을 빌리자면 이 애니메이션은 일상에 대한 러브레터, 단조로움의 위안에 대한 쇼, 삶을 구성하는 틈을 메우는 일상의 의식에 대한 생동감 넘치고 실존적인 코미디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이 단조로운 사무직의 일상이 지구 종말 위기에 사실 엄청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 불안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주는지 그거를 되게 재미있게 하지만 약간 블랙 코미디적으로 잘 그린 애니메이션이에요. 아까 실제 수치가 맞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캐롤이 다니게 된 이 회사는 어떤 곳이겠느냐. 그러니까 캐롤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치. 연극적인 회사가 아닐까요? 연극적인. 그냥 일 그 자체가 목적인 롤플이 목적인. 그렇죠. 그냥 일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이 회사를 디스트랙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 아하. 이 사람들은 이 종말 위기에서 기분 전환을 할 곳이 필요해서 이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제 펼쳐져요. 총 에피소드가 10개인데 캐럴도 있고 이제 캐럴이 회사 안에서 친해지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안에서 전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의 어떤 다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뭐 로드트립 같이 이런저런 사건을 겪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일상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집착하게 되는지 그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도시락 같은 걸 싸우기도 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어요. 회사 구내식당 이런 거나 이런 건 없나요? 구내식당은 없는 것 같고요. 캐럴이 이렇게 바나나 빵 같은 걸 구워와서 탕비실에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리고 토너 있잖아요. 복사기에 복사를 해야 되는데 토너가 떨어진 거예요. 토너가 근데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이 토너를 찾아서 그 지역의 모든 오피스 디포에 막 거의 토너를 찾는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게 엄청 웃깁니다. 그 에피소드 진짜 제가 추천하는 에피거든요. 근데 또 웃기기만 하진 않아요. 캐럴이 이제 회사에 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매니저가 회사에 소개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전부 테리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다. 모두가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이름을 부르질 않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캐럴이 한 명 한 명 항상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되게 어떤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좀 서로를 인지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기도 하고 그 중에 이제 캐럴이 친해진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아침에 출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카풀을 하는 건데
그 몇 개월을 카풀을 했는데도 사실 서로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통성명도 하고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마음 찡해지는 에피소드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구 종말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가 소속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출근해서 딱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좀 위안을 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막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기도 했어요. 근데 지구 종말 이야기하는 창작물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행성 충돌은 진짜 단골 소재인데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호화 캐스팅으로 되게 화제가 됐던 돈 룩업 이것도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 안에서 그 세상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 들고 오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일본 추리소설입니다. 세상 끝의 살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목만 들어본 것 같아요. 작가가 에도가와 람포상 최연소 수상을 한 그런 작품인데 이 책도 배경이 이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2달 전의 일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필이면 이게 행성의 충돌 예정 지점이 일본 구마모토 현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물론 근처에 있는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막 피난을 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피난을 간들 이미 여기서 이제 한번 충돌이 있고 거기서 발생한 분진 같은 걸로 전 세계가 덮일 거고 아예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그치. 그래서 나 같으면 구마모토현으로 이사를 간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서서히 고통받다 죽느니. 그치 서구권으로 간다고 해도 이제 햇빛도 완전히 그러니까. 차단되고 그래서 좀 고통스럽게 죽어갈 텐데 공룡이 멸종하듯 죽었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난을 가서 지역이 좀 비어 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노약자, 좀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 단전, 단수 이런 문제부터 찾아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쵸. 뭐가 다 제대로 안 맞아요. 돌아가요. 통신도 안 돼서 휴대전화도 안 터지고요. 경찰 같은 데도 정말 최소한의 인력만 남아서 이제 그 조정관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공식적으로 좀 폐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23살 하루라는 이름의 여자예요. 근데 이 하루는 굳이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면서 면허는 사실 이미 있는데 연수를 받겠다고 해서 운전면허 학원에 찾아가서 마침 그 학원에 유일하게 아직 남아있던 강사인 이사가와 씨한테 운전 교습을 받고 있습니다. 아하. 세상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군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은 돌아가죠. 그래서 둘이 되게 그 착실하게 하루하루 매뉴얼대로 이 운전 강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소와 다름없이 또 이제 도로 주행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딱 만났는데 교습소 차량 트렁크에서 시체를 한 구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오래된 시체가 아니야. 어젯밤에 살해된 것 같은 시체예요. 어젯밤. 그래서 굳이 왜 숨겼을까? 2달 그러니까. 후에 망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이 피난을 가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살도 하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그 강습 중에 산 쪽으로 좀 갔는데 산 한쪽을 보니까 목매달아 죽은 시체가 잔뜩 있는 아하. 그런 풍경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비어있는 집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굳이 시체를 트렁크를 숨겼잖아요. 왜? 그래서 어차피 지구 정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시체를 살해하고 트렁크에 유기한 살인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시작한다. 재밌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네네. 저도 이 책을 그 서점에서 띠적거리다가 앞부분 좀 보고 재밌어가지고 사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캐럴이랑 비교하면 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종말이라는 비슷한 설정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내향적이지만 좀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이런 점도 엄청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가장 다른 점이 결국 인류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캐럴이 좀 이상하죠. 캐럴 쪽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피하게 살 수가. 미국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캘리포니아 분들인가요? 전 진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어떤 문화 차이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정말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않고 본인이 살던 데서 삶을 마무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당장 저만 해도 네. 만약에 2달 후에 여기가 일단 먼저 가고 한 3개월 후에 결국 전 세계가 멸망한다 라고 하면은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저의 그 어린 조카들은 어떻게 3개월이라도 더 살게 해주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부모님도 굳이 이 나이에 어딘가로 가느니 그냥 여기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모든 어떤 시스템이 멈춰버렸잖아요.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주인공 하루의 경우도 그나마 좀 삶이 좀 편하게 지속되는 이유 중에 아버지가 원래 편의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딱 그 소행성 충돌이 공표가 되자마자 음식들을 빨리 다 집으로 옮기고 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뭐 버너에 물 데우고 또 그 자가 발전기 이용해서 휴대폰도 조금씩 충전하고 먹을 거는 이제 그런 밀키트 같은 걸로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식량 문제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생존 가방을 아니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볼 구매해야 때마다 진짜 생존 가방 주변에 보면은 실제로 나는 생존 가방을 구비해 놨다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근데 라면은 의외로 자꾸 꺼내서 먹게 돼가지고 라면은 항상 없다라는 글이어가지고 아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라면 같은 게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아. 맞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는데 되게 기름 냄새 나고 되게 맞아요. 맛없어져요. 기름 아. 쩐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리필을 이렇게. 그렇지. 그냥 거기 있는 거 계속 먹고 새로 채워놔야 될 수도 있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상반되었잖아요. 네. 되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럼 돈룩업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하죠. 그걸 안 믿어줘. 이게 오는 상황이야. 그 과학자들이 다 말을 했는데도 뭐 그러겠어요? 그것도 있고 아 근데 지금 이걸 해본들 뭐 우리한테는 이거보다는 다른 상황이 더 중요하고 뭐 그래서 그냥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외면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대중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지만 커스틴 더스트 주연의 멜랑콜리아라는 영화 보셨죠? 네네. 네. 양찌님은 안 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그 제목이 멜랑콜리아잖아요. 정말 우울해요. 우울한 영화인데 이제 커스틴 더스트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 환자로 나와요. 이 커스틴 더스트의 가족이 다 외곽에 있는 좀 외딴 집에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계속 이제 소행성이 망원경 같은 걸로 보면 육안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아 근데 지구로 안 와. 이거 비껴갈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궤도를 보니까 진짜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각자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아니지만 누군가는 공포심에 질려서 가족들을 놔두고 자살해버리고 누군가는 이제 울면서 되게 괴로워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상반된 각각의 개인의 반응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저는 멜랑콜리아. 맞아. 사실 현실적으로 치면은 돈룩업도 캐럴도 코미디류잖아요. 코미디류는 막 그런 좀 현실적으로 다루지는 않은 면이 있는 것 같고 돈룩업은 근데 사실 그 환경 문제를 좀 비과서 하는 거여가지고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들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부분은 그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극단적으로 소행성이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돌 전날까지 출근할 것 같아요.
안 믿고 투마로우처럼. 뭐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일은 해야지라고 하니까 일을 할 그리고 것만 같은 윗대가리는 다 없어져 있고 이미. 밑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 끝의 살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처음에 둘이 평범하게 이제 운전교습 중인 장면으로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하구나 인지하게 되고 이제 점점 지구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서서히 깨달으면서 되게 흥미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 상황에 운전교습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지고 이제 그러다 실제 발견하고는 더 몰입을 하게 되는데 중반까지는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야기가 후반부에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너무 교훈적으로 흘러갑니다. 아이고 아깝다. 예전에 그런 말 돌았었잖아요. 미국 드라마는 어떤 직업이 나와도 수사를 하고 한국 드라마는 어떤 직업이 나와도 사랑을 하고 일본 드라마는 어떤 직업이 나와도 교훈을 준다. 이런 말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후반부가 다소 좀 뻔하게 진행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설정의 독특함이 마지막에 좀 많이 희석되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걸 단독으로 소개하기에는 마뜩치가 않다, 성에 안 찬다 싶던 와중에 이제 예전에 보고 팟캐에서 한번 이야기해야지 하면서 킵해놨던 이제 캐럴이 생각이 났거든요. 되게 비슷한 설정이지만 또 이야기의 흐름이나 분위기 스타일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데 그 와중에서 또 조금 비슷한 게 끝이 살짝 아쉬워요. 캐럴도. 거기도. 그 초반에 진짜 재밌다가 근데 소재 자체의 특성상 마지막은 조금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아무리 코미디라고 해도. 그래서 재미가 좀 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깝다. 이거는 없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9화예요. 9화에서 이게 캐럴의 꿈인지 뭐 현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캐럴이 얘는 서핑 진짜 싫어하는 애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서핑한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캐럴이라고 써져 있는 서핑보드를 선물을 해주거든요. 근데 캐럴은 그 서핑보드를 거의 엿바꿔 먹었어. 그리고 줘버렸어 그냥. 그런 캐럴인데 그 캐럴이 서핑을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 완벽한 파도를 찾아서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캐럴은 서핑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에피는 지구 종말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꿈인지 캐럴의 부모님이 생각하는 건지 뭐 누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평행 세계의 캐럴인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게 그냥 딱 나오고 끝나요. 그래서 몰입을 엄청나게 방해하는 이상한 에피소드여갖고 저는 이것만 없었어도 훨씬 좋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 에피소드들이 진짜 재밌어요. 그 특히 저는 언니들이 있어서 그런지 캐럴도 언니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근데 언니는 엄청 활동적인 사람이야. 막 그 익스트림 스포츠 막 즐기고 친구도 엄청 많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 언니가 이제 캐럴이랑 둘이 하이킹을 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언니도 지금 현 상황에 굉장히 긍정적입니까?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그 자매 간의 어떤 그런 되게 애정 있고 하지만 서로 좀 짜증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 에피소드에서도 되게 잘 그려져가지고 보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괜히 느낌도 언니한테 있고. 전화하고 카톡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캐럴이 처음에는 되게 그냥 사회성 떨어지는 아싸처럼 보여요. 1화에서는 좀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다 보면은 그 누구보다 인싸입니다. 뭔가 호불호가 확실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렇게 되게 뚝심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저는 또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너무 캐럴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싶은데 그게 좀 노골적이다.
아하. 그래서 너무 캐럴이 막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그거 저희가 좀 삐뚤어져서 주인공이잖아 가족. 두 번째 보니까 오히려 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네, 되게 재밌었어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은 그래도 모두가 한 번쯤은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몇 년 영화라고 했죠? 2023년이니까 23년? 이제 1년 갓 지난 별로 오래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고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만 보는 좀 그런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근데 낚이네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남편이 어딘가에서 보고 음. 이거 자기 취향인 것 같아 라고 오. 저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잘 알고 저격. 계셨네. 홍자를 정확하게 적중해가지고 어. 되게 만족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것도 어쨌거나 에피소드들이 막 그렇게 어떤 큰 이야기의 흐름이 있지는 않고 좀 에피소드 각각이 재미있어가지고 밥 친구로 심심할 때 누워서 한 번씩 보세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74화 3부에서는 선인장이 소개하는 책 디오게네스 변주곡